그럼 결국 김정은의 건축, 과시하는 이런 성과를 충분히 거둔 겁니까? 평양 건축물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는 확실히 달라진 건 맞아요. 이렇게 봤을 때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대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짓는 공사비의 한 3분의 1 값이면 짓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거기는 우리나라만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데가 이제 성수동의 스튜디오인데요. 성수동 지역도 과거에 보면은 사실 여기 뭐 가죽 공장이 있고 이래서 악취나고 이랬던 지역이라고 되게 외면받던 지역인데, 그 공장이라든가 이런 낡은 공장들을 다 이렇게 또 좀 리모델링하고 이래가지고 젊은 감성으로 만들어서 지금 뭐 우리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정말 뭐 나가보면은 이게 한국 맞나 이럴 정도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요소가 이 성수동을 전 세계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좀 이런 자리로 탈바꿈하게 됐다고 과거에 생각하세요? 이 지역이 이제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시설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소음도 많고 또 이제 그 공기도 그렇게 맑지 네. 않고 했던 지역이었을 텐데, 이게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이 채워졌는데, 이게 교통도 좋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감성을 뭔가 여기다가 이제 불어넣기 시작했을 때 카페가 들어가고 전시 공간이 들어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 젊은 사람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도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의 젊은이라든가 이 시대 그 지역의 그 문화와 감성이 그 건축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같이 녹아 들어갔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수동이라는 데가 언뜻 보면 약간 인위적이고 뭔가 이렇게 상업적인 그런 네. 흐름을 좀 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것도 역시 그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여기에 이런 문화에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네. 그거를 즐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런 지역이 각 그 지역마다 새로운 문화로 네. 인해서 창출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북한 건축하면은 조금 뭐 쇼윈도다,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결국 김정은의 어떤 건축, 또 그 아버지인 김정일의 주체 건축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그 이제 구체적인 구현물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자기네들 체제를 좀 과시하는 이런 성과를 충분히 거둔 겁니까?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좀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이제 지도자의 힘에 의해서 네. 움직이지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 건축물, 특히 이제 평양 건축물을 이제 네. 얘기를 한다면은, 평양 건축물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는 확실히 달라진 건 맞아요. 그리고 주체 건축론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도시를 완전 폐허가 된 도시에서 그 김정일이라는 그 초기에 건축가가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축을 입혔는데,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정일 시대가 지나고 김정은 시대에 오면서부터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건축 예술론에서 추구했던 그런 부분들과도 많이 상반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그 건축물의 어떤 장식적인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김정일 시대에서는 좀 배격했어요. 그렇죠. 그 사회주의 국가에 맞는 어떤 기능 우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선시하는 반면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과시적인 네. 또 장식적인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자신들이 얘기했던 조선 건축이냐, 이게 민족 건축이냐, 이렇게 봤을 때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너무 이건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현란함 뭐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외부에 진짜 그 간판들 이런 거 보면 네온 사인 쓴 것도 많고, 예. 알록달록하게 아주 그 뭐 화려하게 보이려고 엄청 애를 쓴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김정은의 어떤 통치가 정상국가로 뭔가 보여주고 싶고, 네. 또 평양이라는 이미지를 그걸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뭔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네. 욕구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건축 분야에서 사실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라는 건 다른 분야 전체적인 경제 전반의 어떤 그 우열 때문에 판가름이 났는데 해외에서 한국 건설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게 높아지는데 특히 그 전후복구 전쟁 뭐 이란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부분이 많이 거론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좀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전후복구를 해야 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전후복구를 경험한 나라는 북한과 남한이 네. 대표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식 전후복구와 남한식 전후복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네. 전후복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그 사람 중심의 도시를 다시 꾸미고 뭔가 건축을 거기다 세워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진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욕심을 또 거기다 입힐 것이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네. 다행히도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은 복구라는 것은 일단 경제 중심의 어떤 이제 복구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네.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도시 기능을 이제 일으키는 쪽으로다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제일 큰 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주거 생활, 네. 주거 공간, 또 도로, 또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인프라를 일단 좀 인프라 쪽으로다가 이제 먼저 복구를 해야 될 거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 K 건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네. 충분히 갖췄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이미 전후복구 했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빨리빨리 하는 네. 것도 우리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네. 신도시, 아마 세계에서 신도시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기술력도 우리가 좀 서구 업체들에 비해서는 월등하다고 볼 수 있나요? 기술력 충분히 있죠. 우리나라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술들, 노하우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하공사가 됐든 지상에 고층으로 올라가는 공사가 됐든 특히나 우리는 사계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갑니다. 베트남 같은 데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도 굉장히 건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네. 대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짓는 공사비의 한 3분의 1 값이 좀 짓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거기는 우리나라만큼 단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단열재가 안 들어가니까. 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단열을 위해서 결로를 방지해야 되고 네. 또 내국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단열재와 또 결합할 수 있는 외장재를 써야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복합적이에요. 그 외벽체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이제 뭐 겨울이 없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필요 없죠. 또 우리나라 또 장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습하잖아요. 그런 거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 기술도. 우리나라 건축 기술은요. 제가 남극의 장보고기지 설계한 사람 아닙니까? 아, 맞아요. 장보고과학기지를 직접 설계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겨울을 겪었고 또 굉장히 더운 여름을 겪었고 우리는 모든 경험을 우리는 다 갖고 있고 그 경험에서 나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는 건설은 다 자신 있습니다. 아니, 장보고 그 과학기지는 그 극한의 그 기후 속에서 어떻게 그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보고 과학기지는요, 짓는 거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지을 거냐, 네. 건설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갈 거냐,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짧지만 1년에 65일 정도의 날짜밖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좀 날이 좀 풀릴 때 이럴 때만 작업을 하는 건가요? 예, 12월부터 3월 말까지 그 정도의 날씨에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배가 얼어붙어요. 해안가가 이제 얼음이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럼 배가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65일 정도의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그걸 2년 동안 했습니다. 네. 합이 130일이죠.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설계할 때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운반하는 것부터 또 작업자들이 먹고 자야 되는 부분부터 또 거기에 또 오염물질 남기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 기술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조립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에 유엔이 추산한 거에 따르면은 향후 10년 동안 790조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푸틴도 한국도 러시아 관계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전후복구 부분에 한국에도 참여할 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전후복구를 하게 되면 어떤 업체들이 갈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아시는 설계나 이런 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찍어주시면 이게 주식이랑 또 이렇게 많이 관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주식을 상장한 네. 그런 회사는 그렇게 드물고요. 대부분은 다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지만은 건설 쪽은 그렇지 않죠. 건설 쪽은 대형 건설사들은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네. 그리고 중견 건설사들도요. 지금은 품질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품질 안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대형 건설사 못지않게 네. 거의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옛날에는 뭐 H건설, 무슨 네. 뭐 S건설 뭐 이런 회사들 정도만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중견 건설사들도 해외 나가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계하는 업체들이라든가 또 대형 업체들이라든가 시공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하는 업체들 그런 것들도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죠. 아. 거기 뭐 사회 이제 인프라 아까 네. 말씀드렸던 SOC 관련된 그런 시설들부터 해서 담수 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담수 설비 그 플랜트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또 뭐 하우징, 네. 또 일반 뭐 상업 시설부터 해가지고 이제 경제를 다시 이제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네.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죠. 이 대표님께서 한국의 그 건축물 가운데 야 이건 꼭 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추천하실 수 있는 건축물 있으면 하나만 좀 꼽아 주십시오. 여기를 가보면 우리 K건축의 좀 그 정수를 볼 수 있다. 나는 이거 보고 참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한국의 건축물은 겉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이제 건축물들을 다시 짓기 위해서 해체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기존 건축물들을 한번 뜯어보면은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흔히 디테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디테일. 우리나라 건축물의 그 디테일이 굉장히 정교한 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갖춰야 할 성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여기서 성능을 얘기하라면 10가지를 제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단열, 방수, 차음, 방음, 결로를 방지해야 되죠. 네. 방풍, 또 우리가 이제 눈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건물들을 이제 눌러게 될 경우에 이제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설 장비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붕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어쨌든 줄줄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축물들을 다 만족시켜 줄 만큼의 성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연구하고 노력했던 성과들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써먹을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네.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장보고 과학기지를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뭐 바깥에 뭐 발전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을 공급해주는 정화시설이 있습니까? 그냥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 안에서 꼭 계신 분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시설이 그거를 다 만들어내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기서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거저먹는 거예요. 진짜 네. 도시에 건물을 짓는다는 건 거저먹는 거예요. 거기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요. 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불어요. 뭐 초속 65m 뭐 이런 거는 일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한 3m 이렇게 쌓여 있고요. 네. 그런 환경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과 그런 데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기술 가지고는 쉽지가 않죠. 네. 네. 이종석 대표님 모시고 세계로 뻗어가는 K건축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